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국내 증시 종목별로 이제 순환하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멈출 줄을 모르고 이제 그쵸. 올라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제가 뭐 자칭 타칭 제약바이오 전도사잖아요. 타칭. 우리 영민한 투자에서도 제가 줄기차게 또 아무리 IT 또 2차 전지 종목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그야말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뭐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일제히 다 급등세가 연출이 좀 네. 되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또다시 이제 쾌거를 이루었죠. 그동안에 뭐 2015년, 2017년에 이루었던 기술 이전 계약들이 전부 다 이제 또 반환되는 그런 악재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초국적 제약회사 머크사와 1조 원에 가까운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오늘 거의 뭐 점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네, 한미 맞아요. 사이언스도 또 뒤쫓아가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제가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술 이전이 또 하나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테마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한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약바이오 랠리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이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2,300포인트를 뚫어내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840포인트를 뚫고 있는데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단기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배팅을 계속해서 좀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아직까지도 특히나 임상 파이프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강세 흐름 지속될 거라고 지켜보시나요? 네, 저는 뭐 지수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쵸. 뭐 600포인트 넘어갈 때도 고점이다, 현금 50% 만들라, 700포인트 넘어갈 때도 고점이다, 현금 만들라,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어느덧 벌써 84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양대 지수가 다 연중 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격이 강하게 좀 벌어지면서 오버슈팅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다만 저는 지수 자체보다는 섹터 전략이 중요하다.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어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없이 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수정하신다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대응 전략까지 간단히 짚어주셨고요.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해야죠. 네. 사실 이 종근당 바이오인데 네. 이 종목 원샷 원킬로 잡아주고 나서 바로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그렇죠. 자랑하셔야죠. 어제 뭐 자랑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를 너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약소한 거예요. 투박했어요. 사실 그죠. 어저께 사실 이거 5만 원을 넘어갈 거라고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목표가를 뭐 너무 낮게 잡아놓으니까 목표가만 하더라도 사실 뭐 한 2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는데 어저께 상한가까지 급등했고 오늘도 또 장중에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틀 만에 거의 50%가 훨씬 넘는 이제 수익이 났다라는 게 아주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 이 종근당 바이오는 사실 어제는 종근당 덕분에 이제 시세가 좀 붙었어요. 네. 근데 어제는 종근당이 상한가 가면서 종근당 바이오도 같이 이제 급등을 했고 종근당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말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뭐 두 종목이 공이 거의 50%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이 났고요. 그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까지도 뭐 일제히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종근당이 움직이니까 유한양행까지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요. 유한양행도 이게 되게 무거운 제약주인데 시총이 4조가 훨씬 넘는 종목인데 17%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녹십자도 지금 장중에 27만 원 터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시세가 좀 붙어줬었죠. 녹십자 역시도 여러분들께 많이 좀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근당 바이오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좀 해드리면 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뭐 치료제, 백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설명드렸던 포인트는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많은 이제 수요가 좀 생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관계회사 종근당 건강이 생산해내고 있는 락토픽과 관련된 수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그쵸.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 놓여 있는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45,000원을 뚫으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뚫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뭐 오늘 50%가 훌쩍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사실 이제 종근당은 되게 좀 가벼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뭐 50% 넘게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좀 붙으면서 아주 이렇게 큰 수익이 좀 났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또 화끈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후속주로 또 소개해드리는 종목 역시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이제 녹십자예요. 이 종목은 네, 녹십자는 조금 전에 어때요? 제가 리뷰를 같이 해드렸으니까 네, 간단히 한번 짚고 갈까요? 그래도? 녹십자는 뭐 24만 4천 원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목표가까지 그냥 편안하게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매니저님. 7월 23일에 꼽아주셨던 이 신흥 SEC인데 이 종목도 저는 지금 흐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오늘은 제약 아니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LG화학이 며칠 전에 뭐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삼성 SDI가 또 나도 질 수 없다 이러면서 1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런 대형주들이 어마어마한 큰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PNT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따라서 지금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 SEC는 7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42,850원 구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23일이면 딱 요 구간이거든요. 요때도 사실은 주가는 조금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요 구간을 45,000원짜리를 뚫을까 말까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강하게 시세를 좀 붙이면서 이제 마지막 고지가 한 5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목표가를 딱 5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면은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주 후반까지 뭐 금요일까지 편안하게 좀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5만 원의 목표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 사연 시간이죠. 문자 왔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1704님이에요. MC넥스고요. 네. 39,500원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주셨어요. 네, 39,500원이면 아마 최근에 MC넥스를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MC넥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과 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MC넥스는 뭐 카메라 모듈,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MC넥스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는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주가라는 건 사실 올라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요. 한번 또 눌렀다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게 또 주식의 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은 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눌렀다가 5일선 이격 조정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이제 저점은 잡혀 있는 상태니까 4만 원 구간에서 이제 차익 매물을 조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은 조금 이제 높게 잡으셨지만 저는 사실 이 3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 MC넥스를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가격은 조금 높게 잡으셨지만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4만 한 6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0636님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김영민 매니저님, LB세비콘 8,280원에 비중 10%인데요.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LB세미콘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네페스라든지 테스나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LB세미콘 역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강한 만큼 이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팔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들고 가면서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 단기 고점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가격은 1만 원대 이제 저항을 뚫어내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상투의 흐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뭐 12,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사연 하나 더 갈게요, 매니저님. 네. 8219님인데 현대건설 37,000원, 비중 40%인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사연 뭐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건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길게 보면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뭐 남북 경협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뭐 제약주 하루 이틀만 해도 막 40% 50%씩 급등하는 게 또 제약주고 IT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여전히 좀 시세가 강한데 굳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들어놓이는 종목 가지고 좀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46,0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축소 관점으로 물량을 조금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우리 영민 DJ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제약주인데요. 16,400원에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에 이제 공략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굳이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느냐. 사실상 이제 한미약품이 또 머크와 1조 원의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게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들을 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잊지 말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잊지 말자 AACR. 우리가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온라인 이제 미국의 아마케가 있었잖아요. 그 아마케에 참가했던 기업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했고 AACR에도 참가를 한 기업이 바로 티움바이오거든요.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왜 이런 학회에 참여를 하느냐? 바로 학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무슨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의 1대1 미팅 내지는 1대4 미팅을 통해서 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세상에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접촉을 통해서 논의가 진척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오늘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큰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참가했던 기업들 중에서 티움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파맵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활발한 논의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속해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쾌거가 분명히 이제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티움바이오 왜 이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좀 높은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기술 이전도 이제 해본 기업이 계속 하거든요. 한미약품도 이제 한번 해놓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을 아직도 이제 탐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티움바이오라는 기업이 바로 SK케미칼 출신의 김운택 대표이사가 진두 지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김운택 대표이사가 SK케미칼 재직 당시에 혈우병 치료제라고 하는 앱스틸라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걸 바로 호주의 CSL로 기술 이전을 성사를 시켰던 이제 주역이 바로 네. 김운택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티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바로 특발성 폐섬유증,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폐섬유증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든지 자궁 내막증, 방금 말씀드렸던 혈우병 치료제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 내막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U2670이라고 하는 이 희귀질환과 관련된 이 자궁 내막증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라는 회사의 이제 경영계획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된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5개 국가에서 무려 40여 개 기관에서 임상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임상 2A상이 시작되고 나면 바로 이 자궁 내막증에 관련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폐섬유증 치료제 TU218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작년 1월 달에 또 7,400만 달러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이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또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6,4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딱 2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절 가격은 14,500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티온바이오 소개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어제도 제가 오후장에 반드시 여러분들 IT 종목하고 2차 전지 종목을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에 눌러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바닥권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8,320원에 V1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그쵸. 최근에 이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 역시 우리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근데 이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 최근에 SK그룹에서 인수를 한다 만다 뭐 이런 논란이 한번 불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죠. 이노메트리가 바로 하고 있는 일이 2차 전지 배터리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V1텍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SK그룹에서 이런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을 탐내고 있을까? 바로 배터리 만드는 공정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배터리의 출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2분기 때 실적 발표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드디어 이제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배터리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검사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1텍이라는 기업은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정말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은 건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새롭게 한번 강한 추세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탐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V1텍이라는 종목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330원 현재가로 매수를 했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1,000원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11,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7,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두 종목 또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하는 매매를 이제 릴레이 매매라고 해요. 제약주는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제약주로 또 공략을 하고 IT도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IT로 또 공략을 하고 이렇게 릴레이로 이제 이어달리기 식으로 이제 복리 투자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요렇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계좌가 확 불어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매매하는 이제 종목들 특히나 어느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수익을 이렇게 잘 내고 있는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MBN골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뭐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매니저분들이 오후 4시에 아마 무료 공개 방송을 하실 거예요.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공개 방송을 선택하고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에 합당한 좋은 정보들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DJ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